안녕하세요. 저기 8월 28일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뭐 하나만 공지를 드리면요. 저희가 2명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1주랑 2주, 6주랑 7주. 여기는 제도 실무. 여기는 정책 계획이거든요. 6주부터는 정책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요. 3, 4, 5는 백승철 교수님. 그래서 교재를 지금 3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얇은 거 한 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게 필승 전략이라고 해서 요거 얇은 거. 한은미라고 해서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요것만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3, 4, 5주는 백승철 교수님 책 중에 제도 실무 책이 있어요. 제도 실무. 그리고 8, 9, 10은 백승철 교수님 책 중에 정책계획. 이렇게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주차 끝나고 뭐 다음 주에 어떤 책 준비해오세요 다시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론을 좀 깊게 들어간다기보다 그냥 기본 골격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답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료들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지,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무를 하셨던 분들은 실무도 되게 굉장히 낮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료들을 만들어가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답안을 풀어가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건 좀 기술적인 답지를 좀 작성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백 교수님은 좀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은 교재는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원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카페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승인을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의 특성상 저희가 유인물을 따로,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인물을 준비해 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제가 드리는데, 학원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면 출력을 해오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저희가 늦어도 목요일 저녁까지는 이번 주에 갖고 오실 출력물들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거 인쇄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보통 백 교수님 시간은 출력 자료가 없어요, 많이. 근데 제 자료는 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뭐 한은미 해가지고 출력 이렇게 해서 그 주에 출력해 오실 유인물들을 제가 늦어도 목요일 저녁까지는 올려놔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출력을 해 오시면 되고, 내가 정 안 된다 그럼 오세요. 제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가 2, 3분은 더 준비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력을 해 오기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오세요. 그럼 제가 출력 준비해 와서 나눠드릴게요. 어쨌든 학원 시스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다운을 받으셔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다음에서 학원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학원 저희 홈페이지 있잖아요. 서울기술사학원 홈페이지.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는요, 보통 합격하실 때까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 오픈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실은 카페를 만든 취지 자체가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자라는 의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희가 합격하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오픈을 해드릴 계획이에요. 저희가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좀 중간에 카페 이제 정리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저희 학원 지금 뭐 수강 자료들 이런 것들 다 카페에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격자 답지 좀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풀이 되어 있고,
백 교수님께서 지금 16회를 풀이하고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수강이 끝나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카페를 이용하셔가지고 뭐 쪽지를 보내셔도 되고 글을 올리셔서 뭐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또는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요거는 답이 맞느냐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리고 뭐 공부하시다 모르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는 뭔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백 교수님이 많이 올리시고 저는 거의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보셔야 될 뭐 정책들이나 이런 거 자료 좀 찾아갖고 올려드리거나, 또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실무에 대한 또 감각이 너무 없으셔서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뭐 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좀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제가 또 다운받아서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얼굴 보고 통화하고 뭔가 교류하는 건 어렵지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글로만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격하시기 전까지 활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반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이제 백 교수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하자. 그래서 합격을 하시면 이제 졸업식 차원에서 이제 카페에서 강퇴를 해드립니다. 좋은 강퇴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에 앞서서 아직은 저희가 내년에 공지가 나오진 않았어요, 시험이.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평가사 시험은 뭐 시험 보기 90일 이전인가? 120일 이전에 공지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백 교수님은 저희도 얘기했지만 보통 10월, 11월 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일정이. 그래서 그때쯤에 시험 일정이 픽스가 될 것 같고, 앞서서도 백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업체가 한 350개인데 평가사가 350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뭐 큰 업체일수록 중복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다른 회사로 뭐 이직을 하거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확률들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올라가고 싶잖아요. 저희는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50명 가지고 모든 업체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소 150명 정도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50 정도 뽑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이 보통 2월, 5월, 8월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뭐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은 확실히 나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나와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시기라고 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평가사 시험 자체가 도입되기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고문에서 봤던 건데, 어느 정도 뽑고 나면 시험을 보지 않거나 줄이거나 수를 줄이겠다, 합격자 수를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업체가 보유할 때쯤 되면 시험을 한 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합격자를 지금은 뭐 30명, 50명 내지만 기술사처럼 3명, 4명, 5명만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합격하시고 공부하시기에 가장 적기인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내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2월 달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평가사 회나 회 입장이나 환경부는 사실 제가 모르겠지만 평가사 회 입장이나 환경부 사 쪽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 연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협회나 환경부의 입장,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뤘으면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환경부도 이왕이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이지만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시험을 열심히 보시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170명 중에 100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합격률이 40%라고, 170명 중에 30명이 붙으면 진짜 합격률이 높은 거거든요. 30% 정도 되는, 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보통 기사 합격률도 10%가 안 돼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지면 더 뽑을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꼬셔가지고 야, 너 그냥 자리라도 가서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면 합격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빨리 많이 봐야 500명 봐서 100명 뽑는 거랑 300명 봐서 100명 뽑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보시자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내가 합격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나는 100명, 300명 중에 500명 중에 10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쟤는 공부 안 하고 와서 볼 테니까 내 뒤를 깔아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주변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저희가 이제 백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왜냐면 사실 경기권까지는 많이 보세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학원 오는 것도 쉽고 주변에도 많이 따지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방 분들은 그냥 저도 이제 얼핏 듣기로는 지방은 그냥 아직은 이거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얘가 되면은 또 독채를 찾아서 나가면 내 일거리가 파이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방에 있는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행이 되면은 서로 윈윈해야 되니까 주변에 우리 시험을 같이 보러 가볼까 이렇게 유인하셔가지고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70명, 저 볼 때 350명 정도 봤는데 지금 170명이면 진짜 조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원을 늘리시면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들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는 요 교재 펴주시면 좀 제일 얇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4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론을 사실 좀 깊게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좀 오늘은 좀 공부 방법 설명드리고 6주차 때는 좀 답안 작성하는 거 좀 설명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해서 좀 책이 얇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완하는 자료들을 제가 좀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에는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스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아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제가 뭐 도와드려야 될 게 있으면 이 메일을 주시면 제가 메일 확인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랑 환경영향평가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자랑이지만. 자완과 평가사와 제가 박사도 있거든요. 박사까지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어깨가 뽕끗,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어깨가 엄청 익숙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좀 공부를 일찍 시작했어요. 27살 때부터 사실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뭐 그렇긴 했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제가 다른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또 그분들이랑도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려고 합격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하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기술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럼 아마 세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단언하긴 그렇지만 다른 분들보다 좀 빨리 합격하실 수 있는 요건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시면 평가사의 50% 이상이 기술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그분들이 주변에 보면 나 공부 안 했다고 하는데 빨리 합격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한번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술사를 공부할 때 헤매다가 3개월이 다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합격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는 패턴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합격자의 수기를 듣고 저게 나한테 좀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3개월 만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도 그랬고 평가사도 그렇지만 어차피 공부하는 방법, 룰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것만 줄이셔도 50% 이상은 줄이신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제가 자원 1차를 붙고 이제 저는 조경을 준비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조경학과 출신이에요. 환경 관련이 아니라 저는 조경학과 출신이고, 조경 기술사를 준비하다가 자완이 그때는, 지금 저희가 평가사 공부하면은 자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때는 환경영향 기술사랑 자완이랑 거의
50에서 진짜 80%가 비슷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경기술사를 하면 무조건 자원기술사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이제 조경기술사를 더 준비하는데 보니까 그들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런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합격하고 나서 보니 다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방법만 잘 내가 결정하셔도 50% 이상 가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준비하면서 좀 알았던 것들을 오늘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그래서 이론은 사실 많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 설명드리는데 한 3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할 거고 혹시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어차피 다른 분들도 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공유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파일이 이제 좀 교재를 만들 때 올라간 파일이어서 좀 수정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유인물로 드렸고 요 파일은 저희 아까 카페에 출력방에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보완된 거를 완전히 다 그냥 출력해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로 먼저 넘어가 보시면 도입 배경부터 먼저 보실게요. 요거 교재를 보셔야 돼요. 교재. 2페이지. 자, 도입 배경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평가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상 사업들도 늘어나고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가 항상 뭐죠? 부실, 거짓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질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환경영향평가사가 도입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신랑이랑 뉴스를 보는데 4대강이 나오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 또 얘기 막 나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공부했을 때는 평가 참여 인력이 뒤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신랑한테 우스갯소리로 여보 나 저거 주민등록증 공개될까봐 평가사 안 하려고 했잖아. 이러고 막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이제 그런 평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형식적이고 이거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면 아예 뉴스에서 그런 조차 언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뉴스에서 이런 게 좀 이제 문제시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우리가 좀 질적으로도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평가사가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어디 가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평가사가 97년도에 만들어지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게 평가사가 굳이 왜 기술사 위에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평가사를 만들지 않았대요. 그때 이렇게 데모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으로. 근데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기회가 온 거니까 훨씬 더 좋죠, 뭐. 그래서 도입 배경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법적 근거는 평가법이고요. 수행 직무는 뭐 이렇게 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줄친데 보면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환경영향평가사라고 하죠. 자, 준비하실 때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건 내가 평가사가 됐을 때 무엇을 할 거냐, 내가 생각하는 평가사는 무엇이냐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평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든요. 그럼 다 대답하는 게 똑같아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평가사라고 합니다.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채점하시는 분들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딜레마가 뭐냐면 답지가 다 똑같대요. 합격을 시키고 싶은데 답지가 너무 똑같아서 누구한테 10점을 주고 누구한테 8점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고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사가 뭐라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외워서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저는요 사실은 준비하실 때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현실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제일 걱정하시는 게 외우시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는 이론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걸 안 되는 거를 막 시간을 버려가면서 하시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평가사의 기준을 삼으시고 내가 했던 실무의 경험들을 녹여서 쓰시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써야 되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나 외워서 써야 되는데 안 외워져.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르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안 외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강점이 아니에요. 나는 내 기준이 평가사는 이런 일을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했던 업무를 결론에 잘 녹여 쓰시면 거기서 플러스를 받으시는 게 차별화라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먼저 세우시지 않으면 다른 분들과 답이 다 똑같아지시면 점수를 받으실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면접을 보시는데 그분이 이제 환경부에 계셨던 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가 부족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면접을 들어가면 문제가 이렇게 A4를 하나 줘요. 그리고 사업 계획을 줘요. 사업이 무슨 산업단지, 그리고 특성이 뭐 생태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종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도면을 줘요.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정책이나 협의나 이런 건 많이 봤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분이 요거를 면접이 저희가 20분을 보면 요거를 10분 보고 나머지 10분을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많이 부족하셨대요. 면접관 분들 말씀이. 근데 이 나머지 뭐 민원이 사실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민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대답을 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조금 이게 부족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해서 합격을 만장일치로 합격을 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루 살펴보면 내가 이론에선 좀 부족하지만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녹여서 쓰면 나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평가사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숙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그걸 풀어오시면 제가 그거 채점을 하는데 답안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 명의 답지를 안 봄에도 이분이 이걸 이해하고 썼는지 이해하지 않고 썼는지 베껴 썼는지 알고 있는 걸 썼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보이시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가 평가사가 됐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남들과는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뭐 현실은 저희가 뭐 현실은 그렇죠. 우리가 막 사명감이 있다기보다는 노후를 위해서 하시는 게 사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 합격을 하시려면 나만의 소신, 나만의 기준은 하나 잡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진로 및 전망은 저희 뭐 2022년 7월 1일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총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페이지 아래 보시면 이제 2022년 7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 그리고 기술사 기사였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홈독 하우스의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타셔야 내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7월 1일까지 만약에 유예가 안 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는 제가 환경부에 있는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게 또 한 번 더 연기되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하시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럼 너네가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한 번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감사가 거기서 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문제는 없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연기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럼 7월 1일 전에 업체에서는 인력을 막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다 보유한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자리보단 나를 필요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보다는 어쨌든 이제 자리가 빈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2월 달에 내가 봐가지고 합격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2종의 책임조사원급과 전문조사원급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책임조사원급이 박사랑 기술사는 되는데 왜 평가사가 안 되냐. 그리고 그러면 2종에서 따면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그럼 2종분 따신 분 계시고 2종분들 평가사 공부 많이 하세요. 그 2종에 계신 분이 따셨어요. 1종으로 가야 되잖아요. 본업은 2종인데. 그쵸?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책임조사원급에도 평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조사하는 그쪽에서는 좀 반대를 하셨대요. 왜냐면은 분류를 못 하는데 업체로 들어오는 건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2종에서 따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박사도 되고 기술사도 되는데 그 상위에 평가사가 안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1종에도 있을 수 있고 2종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업역이 커지겠죠. 사실 1종에서 2종 가시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분류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걱정보다는 어쨌든 2종에서도 취득을 하시면 이렇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페이지 보시면 시험 일정, 6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통 11월에 공고가 되는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수업 말고 시험 전에 실전반이라는 걸 운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침에 백승철 교수님이 7시 반에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가지고 9시까지 제출을 하시면 그거를 제가 채점해서 그 다음날 피드백해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올려드리는 반을 운영을 하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 백 교수님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중률이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실전반이 그 만족도가 좀 높아요. 근데 비용은 나중에 문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시면 시험 보통 한 달 전에 저희가 시행을 할 거예요. 시험 2주 전에는 끝내야 그걸 마무리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좀 부족하거나 방향성이 잘 못 잡힌다거나 또는 좀 집중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실전반을 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셨던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시고, 저희가 지금 2번 운영을 했는데 2번 다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진짜 똑같이 나온 문제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고 후기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올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너무 광범위하게 준비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전반은 보통 하루에 2문제씩 해가지고 한 50에서 60문제? 많으면 100문제까지는 해요. 왜냐면 그냥 문제를 내시는 거 말고도 백 교수님이 추가로 올려주시는 게 있어서 내가 정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술사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안이 내가 맞게 쓰고 있느냐를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는 A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출제자예요. 이번에는 뭐 그 요즘에 4대 강의 쪽이 있으니까 4대 강에 대해서 찬반을 논해라. 나는 반대 입장인데 찬성을 막 써요. 그럼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답안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에 이슈들이 잘 들어가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전반을 오시면은 한 분씩 그냥 다 일일이 체크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추천해드려요. 사실 저희가 그게 인원이 많아지면 사실 저희는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답안을 보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분당 10분 이상은 봐야 되면 30명이면 제가 답지 보는데 한 2시간 이렇게 걸려요. 근데 사실은 합격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걸 훨씬 더 많이 추천을 해서 꼭 그거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수수료는 87,000원, 91,000원이고요. 출제 경향은 뭐 실무 경험, 전문 지식 응용이지만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출제의 방향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한 과목당 2분씩 들어가신대요. 근데 2분이 A, B분이 들어가셨는데 A분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고 B분이 좀 어리셨나 봐요. A분이 쉬어 힘들지 이러면서 A분이 시험 문제를 다 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시냐에 따라서 시험의 판도는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 실무 경험 전문 지식이라고 하지만
내가 막 공학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립지 많이 하는 사람. 그럼 그쪽으로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험 문제를 좀 어느 한쪽에 치중하시기보다는 좀 골고루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경영관리 능력, 자질 및 품위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답안 쓰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답안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에 자기의 의견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출제하셨던 분이 옛날에 저도 이제 출제하는 채점자분들 뵈면은 막 여쭤봐요. 근데 결혼에 내 생각을, 실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넣은 사람이 있으면 점수를 더 많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뭐 자질이나 품위는 아마 그런 내가 평가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조금 잘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접수는 이렇게 뭐 환경영향평가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경력증명서 보내셔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전에 저희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그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된다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환경부에 계셨고 또 환경영향평가 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니고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응시 자격 그 검증하는 거 있긴 한데 그러시지 마시고 전화하셔가지고 경력증명서 보내셔서 확인을 한번 받는 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은 10주를 다 들으셨는데 시험을 못 보게 됐어요. 나중에 그 담당자 바꿔달라고 했는데 담당자도 통화가 안 된대요. 그 이후로. 그래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가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경력증명서 띄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검정을 받으시면 되고요. 웬만하신 분들은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웬만하신 분들은 돼요. 그래서 토목 전공하셨던 분인데 생태하천 설계했거든요. 그분 되더라고요. 4년 했더니. 그래서 타 분야도 되긴 되니까 어쨌든 내가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괜히 잘못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자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애매하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응시 자격은 다 뭐 기사, 산업기사 뭐 이렇게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자, 4페이지 아래 보시면 검정 방법 및 합격 기준이에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60점, 그리고 40점 이하일 때는 꽈락인데 60점이 넘어도 꽈락이 나오면 합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60점이 넘으셨는데 2교시가 38점인가 맞으셔서 떨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40점은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평가 아닌 거 아시죠?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시험이. 60점을 우리가 이번에 어느 정도 뽑겠다라고 하고 60점을 주는 거지 60점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상하게 높은 교시가 있어요. 그럼 그 교시 다시 채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60, 60인데 어떤 것만 이상하게 80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다시 채점을 할 때는 다 채점하는 게 아니라 한 교시를 준대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한 교시가 높아요. 그럼 그 과목 다시 채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합격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60점 이상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분들 끌어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제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끌어오셔야 돼요. 끌어오셨는데 개 붙고 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모으셔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60점을 넘으셔야 되고 40점을 넘으셔야 돼요. 꽈락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실무랑 계획, 2, 3교시가 꽈락이 많아요. 실무자분들이 실무 점수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왜냐면 나는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실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험 봤던 그때 이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실무를 55점인가 맞았거든요. 제가 근데 원래 조경학과 출신이어서 시험을 볼 때는 평가 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딱 고 4년만 딱 맞을 때였나? 제가 기술사가 있어서 봤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랑 얘기했더니 야 나는 40 몇 점이거든 이러시더라고요. 그분하고 10년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실무자라고 꼭 실무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랑 실무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과목은 무조건 40점을 넘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셔야 되고,
뒷페이지, 그리고 면접. 죄송해요. 면접도 60점이 넘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면접은요, 보통 합격이 나잖아요.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주에 공지를 해요. 언제 면접 특강을 하니까 어떻게 하셔라. 그래서 내가 합격했다 하시면 카페로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면접 공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도 준비하셔야 돼요. 면접 지금 10분 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실무자가 아닐 것 같죠. 실무자 많고요. 공직에 계셨던 분도 많아요. 의외로 타 분야 분들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무를 하셨던 분들은 내가 실무했으니까 이 정도는 껌이지 이제 이러고 가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면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짜드려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 평가에서 40년 하신 분이 떨어지셨어요. 3번 다. 근데 면접이 진짜 복불복인 게 뭐냐면 그분한테 그걸 물어보셨대요.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분은 제주도 분이니까 제주도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 심사위원이 화를 냈대요. 왜 자꾸 제주도 얘기하냐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도로공사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생태통로 지침 만드신 분이었거든요. 그분 떨어졌어요. 생태통로 대답 잘 못했다고. 그분이 나중에 내가 만들었는데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 굴욕이시라고 저희가 장난치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준비하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 학원분들이 아니어도 면접이 합격을 하시면 1차를 합격하시면 그냥 오셔서 같이 들으시라고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혹시 합격하시면 이제 그날 가봐라 이렇게 해서 오셔도 돼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이런 지침이 좀 왜냐면 저희도 이제 학원 시스템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만 지금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뀔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니까 이때 보시고 혹시 바뀐 게 없으면 오라고 하셔도 돼요. 자, 면접도 진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차 시험 있죠. 시험 과목. 그래서 4과목으로 구분이 돼요. 정책, 계획, 평가, 실무, 제도. 자, 뭐 정책은 뭐 최근 정책들을 보시면 되고 계획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공학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환경공학이나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공간에 대해서 별로 배워보실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조경을 하시거나 도시계획을 하시거나 자연환경이나 생태보건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국토부터 쭉 내려오면서 공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환경공학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계획 과목을. 그리고 아시지만 뭐 국토계획이 지역계획 이런 데서 많이 보시지만 지금 지역계획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다 말단이야지, 그죠? 그리고 거의 검토만 하시는 수준이시잖아요, 보고서를. 그래서 계획을 제일 어려워하시고 계획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합격자들도 40점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무는 사실 문제가 실무자분들한테는 어렵진 않은데 답을 쓰기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이에다가 말로는 저희 막 협의하면 엄청 잘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협의. 근데 이거를 글로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획이랑 실무는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고 계획은 사실 몰라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실무는 답지로 옮겨 쓰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뭐 모델링 돌리시는 분들은 모델링은 알지만 이거를 막 글로 표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거기다 수치를 넣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글로 쓰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도는 뭐 공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정책이랑 제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실무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책은 우리가 항상 했던 거잖아요. 그죠? 제도는 그냥 정책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법 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60을 만들어야 되니까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난 실무자니까 실무랑 정책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여긴 70, 70, 계획은 잘 안 될 것 같아. 50, 제도 60 이렇게 해서 평균 60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나는 뭐 제도나 정책은 자신 있으니까 정책이랑 제도는 70, 실무는 자신 없으니까 50, 그리고 계획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60 이렇게 해서 평균 60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평균 60인 거지 과목당 6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점이 뭔지 부족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실무는 봐도 모르겠어. 40점만 넘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70, 50, 70, 50 이렇게 해서 평균 6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오류가 뭐냐면 무조건 다 모든 걸 60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나누시고 내가 어디다 좀 더 강점을 둘 건지. 그래서 지난번에 합격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정책이 거의 80점이 나왔대요. 나머지는 계획이 40 몇 점 나오시고 실무도 40 몇 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도 정책을 다루시는 분이니까 정책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점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잘하는 거를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미차는 구술이에요, 구술. 그래서 이때는 뭐 면접 때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면접도 문제가 다 정해져 있대요. 이미 심리위원들이 다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만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6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합격률이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제 유인물이. 자, 요 유인물을 보셔야 돼요. 이게 13회까지밖에 없어서 15회까지 보시면 자, 1회부터 15회까지 있어요. 257명 중에 13명, 1회 때 이렇게 5%. 이때는 이 평가사 시험이 어렵다는 걸 좀 보여줬어야 된대요. 제가 이때 1회 때 합격을 했거든요. 제 자랑이지만 2등을 했대요. 그때 이렇게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전에 문자로 돌았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두 번째 있더라고요. 2등이었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난리가 났대요. 제가 어떻게 2등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연륜이 이게 좀 실무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젊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폐 위기까지 갔었다는 좀 오바하면 좀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회 때부터 4회 때까지 5회 때까지가 15%였다가 5회 때부터 6, 7회 때 10%였다가 9회 때부터 12회 때까지가 좀 합격률이 낮아요. 근데 이때 제가 출제위원분을 뵀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뽑냐. 그러면 고로 조금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회 때 18%예요, 합격률이. 자, 그 20%라고 잡으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합격률이 20%여도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 열심히 하실 분들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한 승용차에 4분씩 꼭 꽉꽉 차가지고 시험 보러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100명이 있잖아, 100%가 있잖아요. 3분의 1은 그냥 와서 봐요. 한번 봐볼까? 그리고 3분의 1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이 3분의 1 내에서 합격을 해요. 그럼 150명이잖아요. 그럼 50, 50, 50. 50명 중에 30명 합격이면 해볼만 한 시험이에요. 어떠세요? 이게 총으로 봤을 때 합격률이 높아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경쟁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번에 만약에 300명 중에 50명 뽑는다고 치면 100명 안에 50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 중고등학교 때 50명 안에는 드시지 않으셨어요? 중간 이상은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여기 비율을 높이고 여기 비율을 낮춰야 내가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합격은 보통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뭐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3분의 1 내에서 합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해볼 만한 시험이에요. 해볼 만한 시험. 그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지금 합격률을 면접을 보실게요. 50%였다가 14일, 15일부터 합격률이 쭉 높아져요. 거의 진짜 면접을 못 보지 않는 이상 면접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90%면 내가 조금 사실은 1차에서 약간 부족하면 2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1차만 어느 정도 합격하면 2차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기회예요. 그래서 보시고 내가 빨리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체면을 버리셔야 돼요. 주변에 이제 그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무자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환경부에 계셨던 합격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나랑 입장이 같으니까. 실무자는 나랑 입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자의 답을 갖고 오거나 실무자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부에 계셨던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냐? 자료 달라. 그러면 나랑 비슷한 시각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한테 도움이 꽤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방법이에요. 저도 준비할 때 합격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제 답지 보여주면서 이거 봐달라고 하고 자료 좀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랑 맞는 자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제 거 공부한 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한 것보다는 실무자분들은 실무자가 공부하셨던 거,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공직에서 준비하셨던 거를 자료나 조언을 얻으셔서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저희 뒤로 가면 좀 길어지니까 10분 쉬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